박승재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았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창립 취지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보고 제가 학생을 가리키는 내용이나 또 실문에 기본 칼럼이나 연구에 기반하기보다는 좀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보면서 오늘 이제 문제들을 좀 의논해 보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건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대충 다 알고 계시고 공공을 위한 건물,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부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광장, 거리, 또 벤치 같은 시설물, 그리고 환경, 미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한 거는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잘된 무대 디자인이 배우가 들어가서 연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아무리 좋은 공연도 관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런 공공 디자인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하고 또 이제 다른 일반 미술관 같은 데들은 의도된 동선이나 기능적인 공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지만 공공 디자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뜻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뭔가를 주려고 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상업 공간이나 간판 이런 것들 뭔가를 팔려고 했잖아요. 공공 디자인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공공 디자인의 큰 개념 중에 하나가 공공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조금씩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조금씩 이용하는 것이지 일부 사람이 전부 다 사용할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조그만한 산지공원인데 요즘에는 산지공원 말을 잘 안 하지만 뉴욕을 흔히 정의를 할 때 공공 디자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에너지하고 공공의 공간 이게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60년대 존 린지라는 시장이 뉴욕에 있을 때 고도 제한을 비중의 고도 제한을 더 완화해주면서 그 대신에 건물을 높게 짓는 건물주에게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시민에서 만들고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깨끗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딜을 해서 조그마한 건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 중에 하나인 공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누리는 거, 모두 사이 조금씩. 그래서 이런 공간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를 하는 단체에서 다 쓴다든가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참석하기 못하든가 이렇게 하는 건 공공 디자인 취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잘 보시면은 이 문제가 좀 그렇긴 한데 잘 넘어가요. 저 해리 볼토리아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저 의자가 이 공공공원의 디폴트 의자처럼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의자인데 잘 보시면 저게 이제 녹색이고 배경도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매직을 발휘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의자인데 공간감이 이제 현대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공간감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저런 경우는 흰색 의자인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의 배경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런 이제 공공 디자인도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끝이 없습니다. 공공 디자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소개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포틀랜드죠. 포틀랜드 요즘은 조금 지금 좀 도시가 좀 험해졌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보통 미국의 도시는 사람들이 일하고 퇴근은 집으로 교회로 퇴근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도시 안에 살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야 하는데 대표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시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빼고 하는데 그 광경은 그렇게 이쁜 공간이 아니죠. 주차 차 이렇게 쭉 보이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차들이
가운데 주차장, 시내 한가운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 푸드트럭을 감쌉니다. 그 빈티지 푸드트럭 감싸서 맛있는 음식들을 쭉 팔아요. 거기 너무나 유명한 닭하고 밥하는 이런 집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환경에서는 예쁜 푸드트럭만 보이고 안에는 주차장이지만 그건 안 보이는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죠. 예, 다음. 이제 얘들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 디자인이 많이 후졌다. 전체 수준에 비해서, 국격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예들인데, 이게 뭐 저 건물이 아주 훌륭한 건축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이제 말하자면 글씨나 간판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약국 같은 경우 약자만 한 5개쯤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라는 간판이 있으면 그게 뭐 하는지는 대충 알고,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 금방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단 자세한 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상가 건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버스를 타고 걷건 지하철을 보게 되는 저런 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 상호는 쓸 수 있대, 전화번호 쓸 수 없고 메뉴 쓸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냥 다 망쳐놓는 거죠. 네, 다음. 도대체 뭐 입구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표면만 있으면, 건물의 표면만 있으면 모든 걸 저런 정보로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인 시골로 좀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디자인의 수준도 떨어지지만 시골 내지는 지방의 경쟁력이 또 훨씬 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시골이 예쁘고 시골을 잘 만들었다, 지방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어느 거리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홍도입니다. 홍도가 우리나라 지도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 거리는 멀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고 거기다가 포함을 해놓는데, 보통 그렇게 멀리 있는 섬에 그 쾌속성을 타고 이렇게 한두 시간을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기대하는 게 어떤 자연과 우리 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홍도의 그야말로 메인 스테이지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볼 때 전 국토가 테마파크화되어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화 캐릭터로. 뭐 복숭아 상징은 복숭아 상징이고, 다음. 네, 저기는 다 여기가 무슨 닭요리 그 해남에 그런 집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데도 아니에요. 조용한 데인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 절 간판이 전봇대 붙어 있죠. 그 밑에 또 무슨 광고 붙어 있죠. 현수막 붙어 있죠. 이게 전 국토의 여러 환경입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역시 하이라이트는 정동진이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더 이상의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래시계에서 고현정 배우가 가서 빈 바다에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장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정동진이라는 마을이 뭐 해돋이, 새해 이런 걸로 뜨면서 되게 됐는데, 지금 가보면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저는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속담으로만 존재하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배를 산 위에 올려놓고 무슨 기차가 다니고 정말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게 고니스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에 나온 바닷가거든요. 저 뭐 성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모험하는데 유명해졌죠. 지금 가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레곤 코스트에 이제 저렇게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그 시골의 콘텐츠는 사실 서울을 모방해서 서울이랑 비슷하게 건물도 짓고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시골의 가치를 간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메디슨 카운티의 달리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게 사실 불륜 얘기지만 애정식은 부부, 전 세계 부부들의 신분을 울리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오리지널 달이 이제 불에 탔고, 저런 카버드 브릿지가 이제 저거를 따라서도 여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좀 밑에 개울이 흐르는데, 이제 영어에서 보드라는 말이 사람 이름도 있고 자동차 이름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저런 계율이나 장애물을 이렇게 잘 호송해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스포드 하면은 소를 이렇게 잘 끌어가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저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다리를 짚고 농한기에 농사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으면 한 20년 정도 다리 수명이 되니까 다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카바를 하고 근데 저 카우드 브릿지가 이제 슬로우 여행의 아이콘처럼 지금은 되어버렸죠. 여러 가지 콘텐츠는 많습니다. 우리가 살릴 만한 콘텐츠는 아까 제가 사람 말씀드렸지만 뉴올리언스가 뭐 재즈, 음식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이 길거리 퍼포먼스 중에서 스트릿 퍼포먼스 중에서 최고는 뉴올리언스하고 더블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뭐 버스킹하는 음악 공연도 있고 저렇게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 이거는 뭐 이렇게 아시죠? 이게 뭐더라? 저런 애들 안 되는데 트럭이었다가 로봇이었다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 퍼포먼스는 저 친구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어깨에다가 저 빔을 나무 빔을 저하고 있죠. 실제로 집을 짓는 퍼포먼스도 하고 시인입니다. 가서 시 주제를 얘기해주면 한 30분 놀다 오라고 그러고 그에 맞춰서 시를 지어주고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하는 웬만한 공공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공공 디자인은 하드웨어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다. 환경 예술에서 또 유명한 예를 중에 하나가 벨기에 브뤼셀의 저 만화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 출판이 많은 나라가 벨기에잖아요. 잘 아는 틴틴의 모임이 뭐 스머프는 다 벨기에죠. 그래서 군데군데 추억의 만화 장면을 환경 디자인을 해놓은 게고요. 이건 리게라고 벨기에 유럽에서 제일 가파른 많은 계단인데 이것도 관광 명소가 돼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래돼 있는 그 마을 이런 데 올라갈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컨텐츠를 이용해서 쓰는 거고 다음 위에서 보면 140몇 개 되는 그 다음 그리고 저건 이제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인데 나폴리의 관광 명소죠. 그러니까 빨래 입장에서는 드라이기에 들어가서 구겨져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바람 쐬면서 저렇게 널리는 게 낫죠. 그리고 뭐 환경운동가들도 훨씬 화학약품 덜 쓰고 하니까 빨래를 많이 넣는 도시들은 우리도 예전에 많이 넣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나름 코디를 해요. 저렇게 푸른색 계열로 한다든가 또 블랙 앤 화이트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저게 이제 시실리 섬의 어물전인데 시실리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 삼면에 다른 바다를 면하고 있어서 다 잡히는 생선이 나와서 거기 어물전은 정말 해물의 만화경이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1987년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스타벅스를 창립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요. 원래 71년에 시애틀에 샵이 있었지만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당시에 70년대에 밀라노에만 에스프레소 아주 1000개가 있다는 걸 보고 그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해서 스타벅스를 87년에 만들죠. 근데 그때 보면은 밀라노의 커피숍에서 매일 사람들이 커피를 픽업을 하고 바리스타들은 어떻게 어머니 아프셨는데 어떠냐, 애 학교 첫날인데 잘 학교 갔냐 이런 컬처를 만드시는데 그게 시칠리아에서는 매일 아침 어물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물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잡힌 생선을 무슨 하면서 얘기하고 그냥 살롱을 매일 아침에 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속담으로 음식은 끼니지만 생선은 기쁨이다. 그리고 생선은 평생 3번 헤엄친다. 처음에는 바다에서, 두 번째는 프라이팬 위에서 올리브 오일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안에서 화이트 와인 하고 이런 속담도 있듯이 이런 컬처가 남아있는 게 되게 볼만합니다. 영국인데 영국의 화이트 홀스라는 이제 저게 청동기 시대부터 있던 건데 이제 석회암의 이제 산을 깎아서 모양을 만들면 이제 저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죠. 켈트족의 자기네 영역 표시였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가 아니고 정원을 잘 못 갖고 계율을 다루는 인간 평가를 안 하는 게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 정원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이쁘게 그 조명되어 있는데 저거 이제 저런 것들이 가끔 보이는 재미있죠. 저 한 2년 전인가 신안에 갔을 때 도자기 난 데가 신안 맞나요? 네. 거기에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도자기 허옇게 이렇게 까가지고 해놨던데 뭐 좋은 배경이죠. 이 영국 사람들은 뭐 특별히 날씨도 안 좋고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특별한 취미를 주말에 뭐 1시간 정도 차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걷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그 일과고 길의 권리라 그래서 법인데 저런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자기 사유지들에도 길을 열어줘요. 열고 닫고. 그걸 이제 키싱 게이트라고 하는데 산책은 너무 가슴 뛰는 일이니까 키스하는 것처럼 기쁘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 보시면 장화 신고 있죠. 밤에. 그래서 왜냐하면 영국은 그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늘 젖어 있고 풀 같은 게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 장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그래서 어느 시골 호텔이나 가면 사이즈별로 장화를 마련해놓고 의뢰인이 밥 먹고 나서는 산책을 하는 게 일과입니다. 저런 게 요즘 우리도 뭐 둘레길에서 많이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컬처죠. 그리고 이제 저 장화가 헌터라는 브랜드인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화 브랜드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 있죠. 이제 옥스포드 캠브리지 조정 게임 할 때 오는 애들이 그 학생들이 선수들이 배 메고 저 장화 신고 쫙 테니스장으로 모여있잖아요. 어떤 컬처가 이제 산업까지 연결된 그런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 소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만 지방 소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태리에도 문 닫는 마을이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정도 되는데 저렇게 작은 중세 마을 한 몇십 채, 몇백 채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기서 태어나는 애들은 젊은 애들은 지하철도 타고 싶고 스타벅스 먹고 싶고 하는데 지방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부활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로 바꾸는 건데 큰 뭐 기업자를 사가지고 옛날에 쓰던 상점, 집 하나하나를 다 호텔 방하고 이거는 그 구두로 잘 유명한 페라가모 아시죠? 페라가모 패밀리가 사가지고 호텔로 개조하는 마을이에요. 페라가모 자체가 워낙 창의성이 많았던 그 친구죠.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들 위한 구두 만들어주면서도 USC 가서 이과대학에서 해과 수업 들어서 발 맞는 그런 거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방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 보빌리지라는 프랑스의 운동입니다. 민간 단체이면서 운동인데 84년인가 지금 40년 됐죠. 근데 이제 저 조건은 마을이 이쁘고 그다음에 한 2,000가구 이내 그리고 유적지 같은 게 있는 유적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요즘 뭐 사당 하나가 있거나 옛날 고인돌이 있거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쁘게 관리한 마을을 저걸로 지정을 하면 저거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 자원이 되는데 2001년에 이탈리아도 저 운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 일본도 저걸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저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뭐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페라가모 저 옛날에 쓰던 상점을 지금 기념품 가게로 하고 옛날에 사람이 살던 집은 그 호텔 방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메인 스트리트 운동,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그 유명한 디즈니 월드 가면 그 가운데 길이 메인 스트리트잖아요.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미주리의 조그만한 시골 마을 출신인데 자기가 살았던 조그만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 그걸 좋아해서 거기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미국의 시골 마을 가면 다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중심 상업가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예쁘게 하면 이 조그마한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를 보려고 전국에서 여행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한 30개 되면 그거를 짜가지고 여행을 하면 하지.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짜가지고 큰 도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클로블이라는 영국의 마을인데 제가 신문에 칼럼 쓴 적이 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는 말입니다. 입장료를 받은 지가 100년이 됐어요. 1924년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이 마을에다가 이런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스토리는 여기 이제 우리 집성청처럼 이제 세 가구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1780년대쯤 돼서 한 가문이 이제 다 집을 사게 되고
그 가족들만 사는데 이제 관리 이런 걸 위해서 그 입장료에는 이제 마을 주변의 파킹 그리고 박물관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서 있는데 그 터너의 그림에도 나와 있고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도 이 마을이 소개가 되고 할 정도로 아주 이쁜 마을인데 저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그 썰매 같은 게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갈 때 썰매를 모든 가구나 딜리버리나 이런 거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좋으면 근데 입장료를 받은 다음부터 더 관광객이 더 많이 가요. 얼마나 많이 입장료를 받을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좀 경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디자인은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요. 벤치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 저 중에 하나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벤치가 아닐까 싶은데 포리스트 검프 영화에서 탐 행스가 앉아서 초콜릿 먹던 그 벤치인데 원래는 이 공원에 벤치가 없었는데 영화를 위해서 이제 소품으로 갖다 줬는데 치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대로 보관을 하고 뭐 요새 월남에도 많이 하고 휘게 이런 휘게 벤치가 휘게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스웨덴의 시골인데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뒤에 보이는 농가의 주인이 벤치를 해놓고 이제 스웨덴으로 5분 쉬어가라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거고 해놓고 그러니까 시골, 지방 이런 걸 얘기할 때 공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 소박하게 하면 서울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서울 따라해봐야 서울이 굉장히 디자인 잘 되어있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슬라이드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를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